안녕하세요. 학생사정리입니다. 보통 영상에서는 영상의 아래쪽에 자막을 달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 앵글을 잘못 잡아가지고 밑에 쪽에 그림을 그려야 돼서 위쪽에다가 자막을 달아봤는데 어떤가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왜 사람들이 아래쪽에 자막을 다는지 찾아봤는데 일단 그게 화면을 가장 덜 가려서 그런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느껴서 더더욱 그렇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림을 좀 가리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자막을 달지 말아야 하나? 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자막을 다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저도 알게 모르게 사투리도 좀 많이 쓰고 또 발음이 뭉개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뭐라는지 잘 안 들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막을 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이한 위치에 자막이 들어갔다는 점 약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채도가 좀 낮고 살짝 탁해 보이는 색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워낙 꿉꿉하기도 하고 또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좀 쨍하고 형광기가 도는 색깔들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좀 화사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네요. 요즘 너무 습해서 좀 너무 찝찝하잖아요. 제가 또 바닷가에 살거든요. 근데 이게 바닷가에서 습한 거는 진짜 차원이 다른 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집에서 바다 냄새가 나요. 장마 기간 동안 우리 집이 바다인 거야, 그냥. 우리 집이 해수욕장인 거죠. 제가 지금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체감 습도는 저 친구랑 저랑 비슷할 수도 있어. 진짜 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습하거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이상하니까 다들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이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들 소개하는 영상이었잖아요. 전 진짜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영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고 또 거기에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도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다 보니까 하는 생각인데 유튜브에 재밌는 게 진짜 많잖아요. 정말 그냥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내 걸 본다고? 싶어가지고 저를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최근 들어서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항상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는 인스타그램에 그림을 올렸었거든요. 그때도 저한테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진짜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전 제가 그런 걸 해보기 전까지는 막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당연히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했던 시점부터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상을 보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걸 그냥 재밌는 걸 봐도 그냥 넘어가지 댓글을 잘 안 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좋아요도 가끔 까먹으면 안 누를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영상에도.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저 너무 감동인 거죠. 근데 또 이런 거는 제가 직접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은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절대 눈치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성격상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해요. 은근히 좀 무뚝뚝한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해야지 하다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뭔가 진짜 말해야겠다. 오늘은 진짜 나의 마음을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해본 겁니다. 갑자기 제 속마음 고백을 해버리니까 살짝 쑥스러워서 무슨 말로 이어가야 할지 약간 어색하네요. 그러면 우리 함께 보고 있었던 그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림에서는 색을 맑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왜냐면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의 그 특유의 그 반짝반짝거리고 빛나는 느낌을 강조하는 게 주제였기 때문인데요. 수채화에서 색을 맑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로는 물이 깨끗해야 됩니다. 암만 내가 좋은 물감을 써도 물이 탁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조금이라도 탁해졌다 싶으면 계속 갈아주면서 쓰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물 가는 걸 좀 귀찮게 생각해가지고 소소한 팁이 있다면 칸이 나눠져 있는 물통을 쓰는 게 완전 좋아요. 칸이 3개라고 치면은
한쪽 칸에는 노란 계열의 물감을 풀 때 쓰고 한쪽에는 빨간색 계열, 한쪽에는 파란색 계열 이런 식으로 색깔을 조금씩 구분 지어 놓으면은 물통에 있는 물을 맑게 유지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색깔을 섞을 때 3가지 이상의 색을 한 번에 섞으면 무조건 탁해지기 때문에 색깔을 한 번 섞을 때는 최소 2개씩만 쓴다라고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왜냐면 맑게 쓰는 부분은 밝은 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밝은 면에다가 색깔을 3개 이상 섞어버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탁해질 수밖에 없어. 수채화 물감 특성상 그런 것도 맞아서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제가 원래는 색깔을 맑게 쓰는 걸 자신 없어하고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 연구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린 그림은 제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노하우들을 굉장히 계속 상기시키면서 그렸기 때문에 꽤 마음에 들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물은 일부러 살짝 무겁게 좀 어두운 색깔을 써서 채색을 했어요. 왜냐면 물고기들이 밝고 확 튀려면 배경에서 약간 눌러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둘 다 밝아버리면 너무 밝기만 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밝은 데가 없어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배경을 어둡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하는 생각인데 그림을 그릴 때 결과물보다 과정이 더 마음에 들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번 그림이 과정이 좀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면 뭔가 완성된 거는 더 잘 될 수 있다는 기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 그려버리면 물론 그 안에서 제가 완성까지 달려가기 위한 노력들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완성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과정이면은 아직 덜 그린 거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약간 기대감도 줄 수 있고 좀 설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려진 그림을 보는 것보다 덜 그린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재밌다고 느껴지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그림이 특히 더 그랬어가지고 더더욱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결과물만 보여주기에는 중간 단계들이 더 마음에 들어버려가지고 결과물만 띡 보여주기 아까운 거지. 중간 단계들이 더 재밌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미련이 남는다는 거죠. 아, 그리고 저 요즘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2 보고 있거든요. 제가 연애 프로그램을 거의 안 봤어요. 솔로지오 4기랑 환승연애 4기인가? 그렇게만 봤거든요. 모태솔로로 대충 줄일게요. 모태솔로도 1기는 리뷰로만 봤었어요. 근데 2기 나온다 그랬을 때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그거를 다 봐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제 동생이 19살인데 모태솔로거든요. 그래서 시즌1 나오고 나서 야, 너 시즌2에서 나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랬는데 아직도 그 아이가 미성년자여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지 시즌2를 보고 이제 괜찮으면 시즌3에 그 친구를 내보내려고 준비를 하면서 본 거였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 친구가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시즌2에 나오신 분들이 직업이 너무 좋으시고 막 그래가지고 걔는 낄 수가 없어요. 걔는 뭐 시즌3 나올 때쯤 돼도 대학교 1학년, 2학년일 거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 2학년이 어떻게 그런 화려한 직업을 가진 분들 사이에서 낍니까? 그래서 말도 안 돼서 탈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재밌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그렇게 재미냐면 좀 되게 풋풋해요. 제가 20살 때 과팅 처음 나가봤을 때 느꼈던 감정을 그걸 보면서 뭔가 다시 느꼈거든요. 이번 시즌에는 저번에 비해서 다들 나이대가 조금 더 있으시더라고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 정도신 것 같은데 원래 어른들이 20대 초반에 연애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만 풋풋하다 이런 이유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20대 후반이 되어서도 여전히 설레고 풋풋한 건 똑같다라는 게 보여져서 되게 신기했어요. 암튼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연애를 하면은 풋풋하다 이 말이 첫 연애니까 풋풋하다라는 말이었겠죠? 근데 그분들은 나이가 조금 더 많았을 뿐이지 처음으로 썸 타고 막 이러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 거죠. 아, 물론 아직까지 거기서 썸이다 뭐다 할 만한 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진짜 심각한 도파민 중독자라서 컨텐츠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컨텐츠를 또 하나 찾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보통 그림을 한번 그리면 못해도 1시간, 2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리니까 집중력이 좋을 것이다, 뭐 차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 도파민 중독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다 도파민 중독자밖에 없거든요.
그걸로 위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진짜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어쩌면 저는 도파민 중독이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림을 그리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아무튼 완성했을 때 도파민이 나오고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생겼을 때도 도파민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보상이 꽤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도파민 중독에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돼. 이거 자체도 도파민 터지니까 도파민 중독자한테 그림 그리는 거 진짜 추천해요. 근데 간만에 이런 감성 수채화하면서 도파민 중독 타령하니까 살짝 제 뇌한테 미안하긴 하네요. 뇌도 디톡스 하고 싶을 텐데 미안하다.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도파민 타령하고 자극만 추구하는 인간 만나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네요. 저는 원래 제 채널을 약간 디톡스 채널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도파민 디톡스를 할 수 있는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좀 롱폼 위주로 만들고 그리는 과정을 천천히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도파민 디톡스를 추구는 하고 있어서 근데 원래 추구한다는 건 내가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구한다고 말하는 게 사실 부끄러운 일은 아닌 거지. 왜냐면 그게 나한테 없다는 뜻이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양심으로다가 배속을 안 합니다. 과정을 배속하지 않고 올려요. 근데 보시는 분들 중에는 배속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도파민 디톡스를 위해서 유튜브를 볼 때 배속을 절대 안 해요. 근데 진짜 어이없는 건 뭔지 알아요? 유튜브 롱폼 볼 때는 배속 안 하고 40분짜리도 그냥 계속 40분 틀어놓고 1시간짜리도 계속 틀어놓거든요. 근데 1분짜리 쇼츠는 배속을 해서 봐요. 이상하죠? 뇌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40분, 1시간 이래버리면은 천천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분짜리 영상에서 질질 끌어버리면 그건 답답해서 미치겠어서 저는 그림 그리는 영상 같은 거 뜨면은 결과만 보고 넘기거든요. 스스로는 그림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다른 사람 영상을 볼 때는 결국 결과만 언제 나오지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이상하네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빠르게 보든 제 속도로 보든 느리게 보든 암튼 봐주신다면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아 그리고 이 그림을 채색을 다 하고 나서 선을 따서 마무리를 했는데 선 따는 거는 영상을 찍으면서 선을 따기가 힘들어가지고 영상을 안 찍었어요. 이게 별로 사실 차이는 없긴 한데 영상 찍는 거랑 안 찍는 거랑 살짝 퀄이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채색하는 거는 영상을 많이 찍어봐서 이제 영상을 찍을 때랑 안 찍을 때랑 퀄리티 차이가 거의 없는데 선 따는 거는 영상을 찍으면서 딴 거랑 안 찍으면서 딴 게 상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 따는 거는 아직도 찍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따로 카메라 밖에서 열심히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이유로 스케치도 카메라로 찍으면 이제 카메라 각도에 그림도 이게 맞춰져 있어야 돼가지고 제가 보기 불편한 각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치하는 것도 따로 찍지는 않고 항상 스케치가 된 상태에서 색칠을 하는 것부터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그림도 거의 다 그려졌네요. 이번 그림에서 저 공기방울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작품 제목은 스테들러입니다. 왜냐면 형광펜 색깔인데 저는 스테들러 형광펜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짜잔 이렇게 완성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